공시 수시 및 10월 공시 지침 변경 내역 연수를 맡은 대학정보공시센터 박세희라고 합니다. 이번 연수는 신규 총괄 담당자를 위한 연수이다 보니 수시 및 10월 공시 지침 변경 내역을 안내드리기 전에 해당 항목이 어떤 내용을 공시하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고 지침 변경 내역과 주요 오류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옆에 대학정보공시 지침서를 두시고 연수를 들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시 및 시험공시 지침 변경 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가 학교 규칙 및 그 밖의 학교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학사 운영과 관련된 학교 규칙과 학칙에서 명시적으로 위임한 규정인 시행세칙, 그리고 연구윤리 규정을 상시적으로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개정된 학칙을 공시하는 경우 최신의 학칙만 공시될 수 있도록 이전 자료를 누적하여 공시하지 마시고 삭제 후 최신 개정본만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행세칙의 공시 범위가 대학마다 상이하여 내년부터는 시행세칙을 삭제하고 학교 규칙과 연구윤리 규정만 공시하는 것으로 현재 지침 개정 진행 중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요강 항목은 모집 요강이 최초에 확정되거나 변경되면 학칙과 같이 30일 이내에 상시 공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 모집 요강의 확정일은 올해부터 모집 요강이 공표된 시기가 아닌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로 변경하였으며 모집 요강 변경 시에는 기존 7일 이내에 제공시해야 했던 것을 14일 이내 제공시로 기한을 조금 연장하였습니다. 현장 점검 시 주요 오류가 발생하는 사항은 개정된 하칙이나 모집 요강 등이 개정일로부터 혹은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히 모집 요강 항목은 외국 학생이나 대학학과, 산업체 위탁과정, 추가 모집 등 모든 모집 요강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누락한 모집 요강은 없는지 아니면 개정된 모집 요강이 미공시된 경우는 없는지 총괄 담당자 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다음 9-가-2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로 항목입니다. 이 회의로 항목의 경우 자료 기준 연도와 상관없이 당해 연도에 개최한 회의록을 모두 공시해야 합니다. 즉 내년 등록금 산정을 위한 회의를 대부분 올해 개최를 하실 텐데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올해 2021년 공시정표에 공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등심의 회의록은 회의가 개최된 모든 회의록을 누적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현장 점검 시 주요 오류가 발생하는 사항도 이런 개최된 회의록을 차수별로 모두 공시해야 하는데 일부 회의록을 미탑재하는 경우가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10-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처분사항을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감사원 및 감사관실 감사, 행정처분위원회 결과로 처분받은 내용이 있을 경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공시해야 합니다. 즉 2019년에 처분받은 위반 내용이고 올해 2021년도에 조치하여 이행 완료하였다면 조치 완료 연도까지 계속 공시해야 하므로 2019년과 2020년, 2021년에 처분 내용을 모두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 2021년에 완료했으므로 2019년, 2020년, 2021년에 공시했던 내용에 진행 경과를 이행 완료로 변경해야 하고 조치 결과, 조치 완료일 모두 수정하여서 공시해야 합니다. 현장 점검 시 주요 오류가 발생하는 사항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를 연도별로 누적하여 공시하지 않거나 조치 완료 후 공시하던 위반 사항의 완료 내용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꼭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학생 규모별 강좌 수와 교원 강의 담당 비율의 경우
학기별로 학생 규모에 따라 강좌가 얼마나 개설되었는지와 전임과 비전임 교원이 얼마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항목입니다. 이 두 항목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조사 시의 강좌 현황 원자료를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자료 기준일을 1학기는 4월 1일로 2학기는 10월 1일로 변경하였으며 연 2회 각각 4월과 10월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학 강의 공개 현황 항목은 2019년까지는 KOCW 강좌 현황만 공개하였으나 2020년도부터는 K무크 강좌 수도 추가되었으며 대학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제출한 전년도 KOCW 강좌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공개한 전년도 K무크 강좌가 각각 연계돼서 한 장표에 같이 공시되는 항목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KOCW의 경우 2020학년도 1학기부터 겨울 계절학기 기간에 개설한 강좌 건수가 아닌 이 기간에 활용한 강좌 건수를 실적으로 인정하므로 개설이란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K무크 강좌는 똑같은 기간인 2020학년도 1학기부터 겨울 계절학기 기간에 K무크 플랫폼에 탑재되어 있는 수강 가능한 강좌가 자동으로 카운트되어 연계됩니다. 다음 법인이 있는 대학은 법인의 정관도 변경사항 발생 시 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이 정관 변경사항은 이사회 의결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관부처의 별도 승인일을 개정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사항 발생 시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오픈 요청하셔서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립대법인 및 특별법 법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정관을 소관부처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일이 소관부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개정된 정관을 공시하는 경우에도 최신의 정관만 공시될 수 있도록 이전 자료를 누적하여 공시하지 마시고 이전 자료 삭제 후 최신 개정분만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4 법인의 임원 현황 또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데 법인의 임원은 소관부처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소관부처에서 임원 취임 승인 통보와 같은 공문을 받을 경우 공문에 명시된 임원 임기 개시일을 변동일로 보고 있고 임기 만료 임원의 변동일은 임기 만료 다음 날입니다. 또한 기간이 연장되는 임원의 경우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 연장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우선 삭제하시고 기간 연장 시작일 기준으로 다시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점검 시 주요 오류가 발생하는 사항은 임원의 임기에 변경사항이 발생했는데 업데이트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기의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업데이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14-라 교사시설 확보 현황입니다. 이 항목은 입학정원 및 재학생 기준 면적 대비 교사시설인 기본시설과 지원시설, 연구시설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항목입니다. 2021년 1월 대학 설립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서 기존 전자계산소 명칭이 정보전산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정보전산원을 교육기본시설로 분류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장점검 시 주요 오류가 발생하는 사항은 입학정원 기준의 교사 기준 면적을 잘못 산정하거나 교사 확보율 산정 면적이 아닌 부속시설이나 기타 시설 혹은 교재 경계선 밖에 있는 미결정 토지상의 시설을 교육기본시설이나 지원시설, 연구시설로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학군단이나 유치원, 박물관, 산학협력단 면적은 부속시설이고 수의실이나 기계실, 보일러실 등은 기타 시설인데 이런 시설들을 교육기본시설로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잘 구분해서 유형에 맞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숙사 수용해당 항목의 기숙사비와 기숙사 운영 결과 항목의 수익 및 비용은 작년까지 1,000원 단위로 공시됐던 항목이지만 올해부터 원 단위로 조사하여 연계 및 공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부터 공시되는 금액 단위를 1,000원에서 원 단위로 순차적으로 변경하고 있고 올해 2021년 기준으로 여전히 1,000원으로 공시하는 항목은 2개입니다. 하나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조사하는 12-가 연구비 수혜 실적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조사하는 14-바-1 수익용 기본재산이므로 참고하시고 이 두 항목은 연관된 시스템 개선 내 어려움 등으로 계속 1,000원 단위로 조사 및 공시될 예정이오니 혹시 원 단위로 입력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마-1 기숙사 수용 현황 항목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를 건물별로 수용 가능 인원 및 지원자 수, 인실별 기숙사비 등을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기숙사 수용 현황의 수용 가능 인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한국장학재단이 운영 및 지원하는 기숙사의 수용 인원이고 기숙사 지망 시 순위별로 지원이 가능할 경우 1지망의 인원만 산정하여 기숙사 지원자 수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의무식이 있다고 공시를 한 기숙사 대상으로 식비를 추가 조사하며 1일 의무 1식으로 산출한 1인당 기숙사 식비를 올해부터 추가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에 지원한 사업명과 사업기간, 당해연도 지원액 등을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중앙정부 재정지원사업 지원기관의 예시사업명을 기존 BK21 플러스 사업에서 대학혁신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작년과 조사를 할 때 달라진 점은 중앙정부 재정지원 사업은 14아 장표의 양식 다운로드 시 두 번째 시트에 나오는 사업명만 입력 가능했으므로 신규 중앙정부 재정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 사전에 사업명 코드를 먼저 발급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별도의 사업명 코드 발급 없이 사업명을 직접 입력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기존에 누적된 사업명을 참고하시고 장표에서 직접 사업명을 입력하거나 양식 업로드 기능을 활용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중앙정부나 지자체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 기관명은 정부 부처명 또는 지자체명이기 때문에 양식 다운로드 시 두 번째 시트에 나오는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이름대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지원 기관명은 기존처럼 정부 부처명, 지자체 명대로 입력해야 되고 사업명은 직접 입력 가능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어제 저희가 대학으로 10월 공식 공문 발송을 하였는데요. 이 부침 자료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4-1 대학 자체평가 결과 항목의 경우 대학에서 교육 연구나 조직 운영, 시설 설비 등 학교 운영의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 및 분석, 평정한 결과를 공시하는 항목으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나 대학 기관 평가 인증 제출 보고서로 가름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다만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제출 보고서는 학교 운영의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아니므로 자체평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므로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가 만일 올해 완료되는 경우 올해부터 계속 공시해야 합니다. 즉 2020년 자체평가 보고서가 올해 2021년 6월에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연도인 올해 2021년부터 다음 자체평가 보고서가 확정될 때까지 내년에도 계속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체평가 항목의 기준연도는 평가 분석 대상 연도를 입력해 주시기 바라고 대학 기관평가 인증 제출 보고서는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연도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4-2 대학별 평가 인증 현황 항목의 경우 평가 인증 관련 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공문에 명시된 인증 기간의 시작일 또는 갱신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갱신된 인증 현황 중에 시작일이 변동 없는 경우인 평가 인증 연장이나 평가 인증 축소에 된 경우에는 시작일로부터 공시할 수 없으므로 변동 발생일인 공문 수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부터 교육부로부터 지정받은 프로그램 인증 결과 중 보건의료정보관리학이 추가되었으므로 이 보건의료정보관리학 인증을 받은 대학의 경우 누락 없이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타 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은 4대 폭력에 대해 기관장 및 교직원, 학생들이 얼마나 교육에 참여했는지 그 참여 현황을 알고자 하는 항목입니다. 작년까지는 대학정보공시 입력 시스템에 직접 입력했었으나 올해부터는 여성가족부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을 연계 및 공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시스템에 입력한 사항이 10월 공시 때 연계될 예정이므로 입력한 대로 데이터가 연계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전에 여러 번 안내드린 대로 이 연계된 데이터 수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데이터가 수정되어야 한다면 10월 공시 대국민 오픈, 아마 10월 말일이 될 텐데요. 이날 이후 공문으로 정정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 내 고위직 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책무성 제고를 위해 고위직의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추가 연계 및 공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여성가족부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의 고위직은 기관장 이외에 다음과는 등급, 직급으로 업무를 책임지는 부기관장과 실장, 처장 및 전임교원이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대학 내 성고충 상담기구 조직 현안 등을 파악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해 성폭력 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상담기구 조직 설치 여부와 예산, 상담기구 인력 현황, 사건 조사 심의위원회 운영 여부, 사건 처리 관련 규정 여부 등을 공시합니다. 상담기구 운영 현황은 대학 성희롱 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인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당해연도 실태조사 결과를 연계 및 공시할 예정이므로 당초 청소년 정책연구원에 입력한 대로 데이터가 연계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은 10월 공시 입력 기간 중 수정이 가능한 항목이므로 만약 연계된 데이터가 잘못됐다면 원자료부터 먼저 수정하시고 공시 입력 시스템에 재연계 요청해 주셔서 수정하셔야 됩니다. (10월) 공시로 추가된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0년 10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 방안에 따라서 대학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입한 안전사고 보험 현황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한 올해 4월 1일 기준 보험증서를 토대로 당해연도 보험가입 현황을 연계 및 공시할 예정입니다. 기존 한국교육시설 안전을 조사하는 항목인 14-하다시1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현황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법적 의무가입 보험을 공시하는 내용이고 이번에 신규 항목인 14-하다시4 안전사고 보험 현황은 화재보험과 같은 법적 의무가입 보험을 제외한 보험을 공시하므로 서로 다른 보험 현황을 공시하므로 중복되는 내용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 또한 시화공시 입력기간 중 수정이 가능하므로 만약 연계된 데이터가 잘못됐다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원자료부터 수정하시고 대학정보공시 입력 시스템에 재연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1년 대학정보공시 수시 및 시월공시 지침